우리가 이번 회차에서는 북클럽을 만들려는 여러분께 북클럽을 만들려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고 적어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조언 정도. 뭐 우리가 법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예고는 해줄 수 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북클럽의 성격이 무엇인가 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처음에 북클럽 올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일단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자세로 맨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강의식을 생각하면서 왔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그게 아님을 깨달았죠. 토론은 토론인 걸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토론에 참여하려는 생각보다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하나, 그치. 남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거에 좀 말할 생각은 집중하면서 없어요.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나도 책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그냥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강도들이 강도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근데 유튜브를 제가 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로 내가 말하는데도 네, 어렵죠. 네. 그쵸. 그러면 네. 적어도 지금 들어야 된다는 염치라도 생겨서 그런데 북토론에는요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듣기라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말해봐봐 같은 표정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먹는 느낌? 그런 사람들이 근데 표방한 건 뭐냐면은 같이 요리를 해볼까? 토론을 만들어볼까? 준비된 건 먹는 입밖에 없어. 네.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입인 거죠.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북클럽을 왔지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토론이 뭔지에 대한 감각도 없이 그냥 네. 막연한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왜 북클럽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야 돼요. 물론 북클럽을 하고 싶다 할 때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북클럽을 해서 내가 이성교제 한번 해보리라. 연애하리라. 아니면 내가 북클럽을 하면서 인맥을 만들자. 인맥을 만들겠다. 아니면은 그냥 술 모임. 중요한 거는 거기까지 내가 생각했다는 걸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무의식은 술 모임이에요. 나의 무의식은 그냥 이성교제를 원하는 모임이야. 근데 자기는 엄청난 수준 높은 책 모임을 하고 있다고 또는 하고 싶다고 믿어서 내 원하는 것과 내 노력이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북클럽을 만들기 전에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근데 책 얘기를 안 해. 그냥 인생 얘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흐르면 텍스트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뭔가 근거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잠깐 했다가 하고 싶은 얘기. 감만 잡아가지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표방할 때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한 뭐 철학 모임입니다. 우리는 뭐 스피노자를 배웁니다. 이랬는데 정말 진지하게 진짜 스피노자를 공부한 사람이 왔을 때 갑자기 상념에 빠지시죠? 나는 북클럽을 만들 거야 라는 사람에게 오늘은 맞추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3명 이상 모아서 해보고 싶어. 이런 점만은 한번 체크해보라고 권하겠다. 이걸 얘기해봅시다. 내가 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 관리를 해도 네. 본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 모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화가 나고 한 사람씩 다 지금 어딨냐, 왜 이때 오자고 했는데 왜 넌 안 지키냐. 근데 그걸 10번, 20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랑 부딪힐 각오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을 한두 번은 해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된다면은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북클럽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뭐 사람들하고 뭐 싸울 수도 있어야 돼, 부딪힐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준비도 다 되고. 근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설문조사 했더니 난리 났어. 대통령 뽑나 이런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 뭐 나는 내 몫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책임을 어디까지 질까에 대해서 자기가 얼만큼 계산을 했느냐의 문제라고 전 생각했어요. 물론 이러한 거를 다 갖춘 사람이 하면 좋겠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책을 잘 분석할 줄도 알고
질문을 뽑을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고, 글에 대해서 피드백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었고, 시간 조율도 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걸 진행할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끄는 사람이 능력 있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만나서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하고 싶은지를 적어도 대화를 해보고 조율할 수는 있어야 된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것도 있는 거죠. 책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른 회차에 또 다루고 싶어요. 북클럽을 책임있게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북클럽을 하고 싶은 여러분이라면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사실은 무슨 콘텐츠로 우리가 꾸밀까라고 막 적어 내려갈 때 그 두 번째는 북클럽 만들고 싶은 여러분께 라는 주제로 하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라면 나라도 맡기겠다. 유엔도 맡기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다? 이런 사람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영웅 컴플렉스가 있구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이 모든 걸 다 갖췄나?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갖췄다 한들 그러면 북클럽에 성공하나? 절대 아니었어요. 내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이 말한 것 같은 이런 모델을 원하는 사람들하고는 못한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어야 자기가 북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끝까지 못 간다. 그럼 북클럽은 대화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냥 나는 모임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게 여기 필요하다면 그건 할 수 있다. 넌 뭘 할 수 있을 것 같니?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북클럽을 시작하려는 여러분께 여우가 드리는 어떤 조언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혼자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책임감을 약간 무시하는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도 제가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뭔가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면 하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이 북클럽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마음을 비우기 시작해야 돼요.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져도 괜찮다. 없어지면 그만이다.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시작하지는 말라. 큰 부담보다는 절대시하지 마라. 참 많은 모임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 원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가 이게 신성시돼서 이게 없어지면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종교처럼 돼서 왜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모임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책도 잘 안 읽고 와서 내용도 깊이가 없고 성장도 없는데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자리만 채우고 앉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본인이 의미를 못 찾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가치 있는 모임으로 계속 하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우리가 준비했죠. 당연히 있죠. 단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늘은 부담이 좀 덜해졌을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과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커버해 줄 필요도 없고 왜? 강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수호해야 된다.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의미를 못 찾는다면 멤버 교체를 하든지 딴 모임을 해볼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 편집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찍어봤더니 아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가 보다 합시다. 망해도 좋다. 안녕하세요. 어떤 공동체든지 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거를 맞추는 게 중요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뭐 두 분 또 멘붕 와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하시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북클럽에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뭐다. 나는 북클럽 할 때 이거는 꼭
이렇게 미리 정하든지 사람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지난 회차에서 한 얘기 중에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누가 네.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좀 제일 인상 깊었던 이유가 혹시 저는 모든 모임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제가 이끌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다 챙겨주고 네,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저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뭐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방식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동강님은 뭐 평소에 관계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뭔가를 내가 잘못했거나 그룹에서 뭔가 내가 이거는 내가 진짜 죽을 대역죄인이다 이랬을 때 특별히 꼭 지키는 사과의 규칙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잘못한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명확하게 리마인드를 시켜서 제가 이러이러한 걸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돼. 이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면서 잘못을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진리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몰입돼서 이 사태를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뭘 뺏기는 거냐면 이해하고 용서할 기회를 뺏겨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판은 자기가 깔아야 되는데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에게 당신들이 판을 깔아라. 이 나의 사람들 잘못을 낱낱이 밝혀라. 이 사람들 좀 화가 나 있는데 오늘 또 그걸 하고 있네. 낱낱이 밝혀라. 너희들이 알려주면 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손 안 대고 코풀기 한다고. 네.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을 혼자 졌더니 슬픔과 분노와 원망만 남았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책임이나 역할을 시작하기 전에 정하고 가는 거죠. 그쵸. 내가 이런 부분을 맡을게. 너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맡을 수 그렇죠. 있니? 기존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진행을 하면 그 사람이 리더인 줄 알아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은 모든 음악 그룹이 리드싱어가 바로 뭐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드러머가 리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진행을 하거나 한 사람이 뭐 콘텐츠를 더 많이 해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꼭 리더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강님은 뭐 이렇게 막 서칭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난 그런 걸 맡겠다.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콘텐츠를 막 해오고 뭔가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오고 이러는 사람이 생각보다 리더 하는 거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발제문도 만들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지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 진두지휘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을 자꾸만 리더를 하라 그러면 연락 두절. 예. 갑자기 사라지고. 난 그런 건 싫다.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거기에 앉아있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얌전하거든요. 근데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겸손한 줄 알아요. 내가 내면 안 되지. 나같이 모자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서 형이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말은 쏙 들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겸손하니까. 나는 빈곤한 자니까. 저런 수준 높으신 분의 말을 난 잘 듣겠다. 나는 배워야 돼. 난 배우는 자. 나 배움을 지배하는 자. 근데 하다못해 나는 그러면 말을 잘 못하는데 뭐 이번 책을 할 때는 그럼 여러분이 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노트 필기에 공유하겠다. 그걸 하다 공부가 돼요. 맞아요. 우리 또 지나가는 코너로 체록의 달인이신 우리 저는 녹음을 들으면은 다 기록을 해요. 저희 오세연은 회차를 진행할 때마다 녹음을 해요. 그걸 공유를 해서 네. 혹시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다시 들으면서 다시 그렇죠. 상기시키고 네, 네. 다시 이해하고. 근데 제가 북클럽의 역사를 보면요. 앞부분에서는 녹음이 없었어요. 맞아. 근데 녹음이 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오실 때부터 녹음이 있었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았죠. 그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왜 녹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본인이 독서 토론 내용을 다 소화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처음에 녹음을 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이거 북클럽에 참여했다가 네. 녹음을 받았어. 그 다음에 집에서 들어봤어. 어땠어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 네, 어땠어요? 저는 어떤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명확하게 밝히지 네. 않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때 그렇게가 무슨 얘기죠? 그쵸. 네.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녹음을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한 사람의 말에 집중한 걸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구나. 그렇죠. 그리고서는 집에 와. 그리고 다음 모임을 막 기다려요. 그러면 또 가서 그 사람이 한 좋은 말을 또 막 열심히 들으면서 나는 잘했어. 전혀
소화되지 않았는데. 합시다. 이래요. 네. 근데 사실은 자기 머리는 발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드린다면 녹음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녹음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 말에 너무 성급히 끼어든다. 아니면 내가 너무 말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이때 어디 갔었나?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 말을 너무 듣기만 한다. 이거라도 알면은 적어도 내가 잘하고 있다는 말은 양심상 못해요. 그쵸. 이게 심리적인 역할 분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 예약한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 공지사항이 있을 때 꼭 누가 알린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스스로. 하고 북클럽이라는 걸 하나 해도 총무 해본 사람은 아는데 총무 안 해본 사람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해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또 내 적성이 아니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또 바꿔도 보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남에게 넘긴 건 적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요. 여기서 멤버십이 생기는 거예요. 역할이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안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연락을 한다, 장소를 섭외한다, 그리고 책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 책, 나쁜 책 가리지 말고 나는 사실 옛날에 동백꽃을 읽었는데 걔네가 어떻게 된 거냐 알고 싶다. 이런 거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라도 그런 제안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나는 겸손한 자니. 또 그런 태도가 있었네요. 책 선정에 대해서. 그렇죠. 두 번째, 규칙을 정해라. 규칙을 정하는데 역할을 다 분담했어요. 그쵸. 안 하면 어쩔 거야. 맞아. 저는 기회 주는 횟수를 정했어요. 북클럽 오세요가 그 7페이지짜리 북클럽 오세요 편지가 있는데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시간을 늦지 말라. 예, 맞아요.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왜 나는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 그냥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최저값인 거예요. 왜냐?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미 신뢰가 쌓인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인정해줄 수 있고 좀 참아줄 수 있고 화도 덜 나고 불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최소 시간은 지켰다는 믿음이 있어야 만나서 뭘 얘기를 하죠.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불안해지잖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론님하고 지금 좀 친하잖아요. 만약에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쩌. 얘가 날 무시해서 안 오나? 이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왜 지키냐면 서로 고민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 사람이 시간을 안 지켰을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최소값만 만들어 놓는 상태가 돼야 모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 강의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놔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나 나에게 어떤 강의를 의뢰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거나 할 때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상대방이 나를 믿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지금 우리가 말한 것 같은 걸 모르는 멤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약속을 하면 좀 덜 싸우고 웬만하면 지켜. 사과하는 방법. 자기 의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게 되거나 또는 의도만 좋으면 이 세상에 혼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의도가 좋던 나쁘던 결과가 잘못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불쾌하면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봉쇄 해버리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멤버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신경 쓴 다음에 최소 수준을 정해주세요. 책도 처음에는 단편으로 한다든지 동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독서가 됩니다. 처음엔 좀 쉬운 걸 하고요. 모임 시간도 모두가 모일 수 있게 약간 텀을 좀 넓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최소한의 수준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를 꼭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합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모임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왜 긴장하는 그러니까 나 네가 너무 웃겨. 내가 늘 말하지만 누가 본다고.
그래서 북클럽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이드하는 걸로 하려고 한다. 그동안 뭐 어떤 북클럽을 해왔다. 누가 북클럽을 해야 되냐.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멤버 구성 및 권력 분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멤버를 누구와 함께 할 거고 여기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길게 내용이 이어질 건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보면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뭐 해봤는데 나 이런 거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 만약에 댓글을 주시면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를 어떻게 영입할 거냐.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예. 했어요. 외로워하는 사람? 왜냐면 네, 외로우신가 봐요? 외롭다? 네. 왜냐면 왜 이래? 네. 제 직장 동료 중에 다른 지역으로 오면서 친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주말에 외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외로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뭐 책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있는 걸 또 즐길 수도 있으니까 외로운 사람이 조금 더 영입하는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을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홍보를 먼저 할 것 같고 인스타에 일단 홍보를 해볼 것 같아요. 나 이런 북클럽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있는지. 제 생각에 여로님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시도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리 없이 해볼 수 있죠. 소셜 네트워킹을 사용을 한다면. 근데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로운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로운 사람이 왜 북클럽을 사람을 만나러 온다고요? 네, 사람을 좀 보고 싶고 또 근데 북클럽인데? 호담서원에서 추구하는 도와주고 싶은 북클럽은 그래도 책을 좀 읽고 싶어 하고 책을 조금 더 깊이 읽어서 그걸로 어떤 책 문화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렇다고 뭐 친구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일 경우에 뭐 조언드릴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뭐 책을 좀 깊이 읽고 싶은 사람이라면 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읽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영입하는 게 좋겠다. 그동안에 생각했던 걸 가지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 저도 옛날에는 외로웠기 때문에 북클럽을 했어요. 서울에서 친구가 없고 서울에 인맥이 없으니까 북클럽을 통해서 좀 많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좋은 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외로움이 왜 생긴 외로움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심심하다는 느낌의 외로움은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군가를 빨아먹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나도 그게 내 외로움을 채워달라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나 저기 가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할 몫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나눠서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심심해서 또는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채워주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막 쪼개가지고 시간을 내서 책을 읽고 이 얘기 하고 싶어 했는데 어떤 애가 내 얘기를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는 게 2주, 3주, 4주 계속 반복되면 완전 블랙홀인데요. 이때 안 오는 건 그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지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사람이 안 오지 않아요. 제가 정말 오래 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이 원동력인 외로움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쯤에 깨달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결핍성 외로움은 아닌데 나도 외로운데라는 생각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지 않나.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내 거 채워달라는 외로움은 아닌데 도대체 이게 뭘까 했을 때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느끼는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남이 채워줬으면 하는 외로움 말고 예를 들면 제가 말했던 거, 난 책을 이만큼 읽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나? 요렇게 파이하게 읽고서 뭐 여기 나오는 리처드 파커가 뭔지 생각하는 사람 나 말고 혹시 없나? 근데 그 사람 못 만나면 외로워요. 오히려 이제 어떤 채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하고 싶은 짝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결핍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더 조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고 이 느낌을 뭘로 표현했어. 근데 이 표현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런 외로움은 저는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외로움을 가진 친구라면 잡아야죠. 내가 옆에 친구를 봤는데 얘는 뭔가 생산적인 에너지가 있고 늘 뭔가 생산해내고 혼자 있는 것도 충분히 잘 즐겨. 그렇다면 그 친구에게 나 이러이러한 사람 모여서 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가 뭐가 뭐 완성된 사람은 없다. 근데 한번 해보다가 말아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일단 네. 제 주변 친구들을 진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관심 없이 있다가 너 해볼래 그쵸. 이러는 네, 것보다 네. 저 친구가 뭐가 네, 필요할까? 네. 쟤는 무슨 관심이 있어? 발전했는데 적어도 관찰력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북클럽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영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연차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한 3명 있었는데 2명 더 하고 싶다. 근데 이 3명 한 그룹이 한 3년 됐다. 이럴 때 또 다르긴 해요. 근데 그 3년 한 분들이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진 않을 거다. 네. 그거는 우리가 유튜브 3년 해보고 말합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요. 네, 지금은 그냥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많죠. 그래도 북클럽 제가 한 10년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4년, 5년 해보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을 거다. 정말 처음인데 미리 몰랐기 때문에 고생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린 이런 경험이 있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한 거 보면 주변에서 찾는다. SNS를 통해서 또는 관찰을 통해서 권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거고 적극적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이거다. 이걸 했어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찾는다. SNS를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맺은 패친이나 인치는 제 생각엔 원래 알던 분들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는 열심히 글을 썼어요. 그렇다고 뭐 글을 쓰리라 이게 아니라 친구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책도 안 읽고 뭔가 쭉쭉 빨아먹히고 지쳐가지고 그럴 때 페이스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절친하고 이렇게 갈라선 다음이었어요. 인간의 신뢰가 확 깨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외로움으로 인해서 소통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거를 답답한 마음에 일기 쓰듯이 제 패친이 15명? 정말 없을 때. 그때는요, 팔로우가 뭐지? 친구 신청은 뭐야?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만한 게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책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은 그런 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딴 거보다는 난 책으로 하고 싶다. 내가 뭐 술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지만 책으로 한번 친구 소통하고 싶다. 여러 그룹을 전전하면서 거기에 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있죠. 뭐가 막 난리가 났어. 뭐 무슨 책 무슨 뭐 구절이 막 올라오고 막 댓글이 막 달리고 막 뭐지 뭐 정신 못 차리겠어요. 막 진짜 못하겠다. 여기는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인가? 팔로워가 많은 그룹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거든요.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그 오후 3시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오후 3시의 맞아요. 여우잖아요. 네. 저는 어린 왕자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어린 왕자를 읽고 느낌을 한 몇 줄 적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감상을 적는 게 아니라 구절을 올리는 그룹이었어요. 그냥 이 구절이 좋았다. 이게 멋있다. 이렇게. 그리고선 막 이렇게 감상. 감상이 아니라 뭔가 감수성, 감성 감성. 그런 느낌인데 나는 그냥 내가 읽은 그 느낌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좋아요를 누르셨는데 그분이 내가 뭐를 올리면 꼭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또 팔로우라는 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친구 요청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다른 책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그룹에 꽤 책을 좋아하는 분들 길게 쓴 독후감을 올리는 그룹이었어요. 그 근데 점에는- 저랑 맞았던 거죠. 그 감수성이.
저는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10년을 친하게 지내도 안 맞는데 그쵸. 어떤 글의 구절, 어떤 만화 또는 어떤 사진? 영화, 사진 벗어나기 이런 힘들어요. 거가 오랜 세월 필터링해야 찾을 수 있는 그 결을 찾아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뭐 비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내 인맥과 내 주변 머리로는 절대 친해질 수 없는 분들과 글로 친해진 거예요. 뭐 서울에서 뭐 내가 학연, 지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인맥이나 이런 네트워킹에 자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도움에 너무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분들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은 리뷰를 여러분이 우리 그 유튜브에 이런 정보들 보면 제 브런치나 이런 거 같이 올라가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읽고 쓴 리뷰가 있는데 지금 읽어도 잘 썼어요. 그때 감성을 안 나와. 지금은 제가 글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전 그때 글? 전혀 일기나 끄적임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분들은 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봤을 때 너무 공부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뭐라 그랬더라 그때? 뭔가 하여튼 내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칭찬을 하셨어요. 약간 내 얘기하는 건가? 나에게 뭔가 에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랜 시간 친했던 친구랑 이건 거의 연인하고 헤어진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인데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 누구랑 놀지? 막 이랬는데 온라인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소통을 하게 되니까 굉장한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면서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알고 보면 글도 좀 쓰고 이후에 몇 년이 지나면서 제가 브런치에도 글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슬로우 뉴스나 이런 데도 가끔 글을 올리고 그리고 제가 북클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게 되고 이게 유료화되면서 수입의 일정 부분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기업 강의에 나가서 강의도 하게 되고 하면서 공적 글쓰기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자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아가 생겼는데 그걸 통해서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그 북클럽 한번 해보고 싶다. 유료화된 북클럽을 론칭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청소년 북클럽을 인도해줬으면 좋겠다고 문의를 하셔서 청소년 북클럽 문제집 풀고 이런 모임은 아니고 원하면은 신청해주세요라고 되게 짧게 올렸는데 어른들이 거기 나 어른 거 생기면 가겠다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원래 알던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로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나요? 내가 못 만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감수성이나 취미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면 되죠. 그래갖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패친이나 인친을 활용한다. 전 실제로 그래서 옵니다. 예. 주변 사람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 주변 사람이 내 물리적 주변 사람이었다면은 그쵸. 이제는 그 주변 사람을 내가 단어로 맞아요. 아까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어. 단어로 정할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이 패친이나 인친을 정말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막상 안 해본 사람은 누구 이렇게 훅 가서 친한 척하면 되게 이상해요. 맞아요. 성격이 안 맞잖아요. 누구를 그래도 유념해서 보다가 좀 거부감 없이 패친이나 인친이 됐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거리를 두면서 서로 괜찮은 관계 맺었다. 온라인상에서 그런 분이 좀 좋았던 경우는 댓글로 공감이 있을 경우. 그리고 또 이렇게 네임드 같은 그 글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포스팅에 막 댓글을 누가 달아요. 근데 그 댓글이 너무나 내 마음과 통해. 사실은 여러분도 알죠. 리액션이 그 사람의 표현보다 되게 맞아요. 센스가 딱 맞죠. 리액션에서 나타나잖아요. 어. 개인이 자기 생각을 포스팅하는 걸로는 잘 안 드러나는데 이게 표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떤 적도 있었냐면요. 지금까지 친한 패친 분이 계신데 한 2년 정도를 그냥 페이스북으로 20명 앞에 끼었을 때 패친이 어느 날 새벽에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그리고 썼다가 포스팅했다가 한 3시간 있다 지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이걸 메시지 보낼 때 얼마나 용기를 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메시지는 또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쵸. 댓글과 다르잖아요. 근데 괜찮으시냐고. 그래갖고
제가 막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또 내가 그분한테 해드리는 건 없어요. 뭐 내가 뭘 해주겠어. 그분 저보다 선배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정말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럼 또 저한테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의 세계가 있어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쵸. 존재인 거네요. 그쵸. 그거를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패칭과 인친도 활용해라. 그리고 우리를 누가 찾아주길 바라지 말고 우리를 누가 찾아주길 바란다면 매력을 풍겨합니다. 열심히 포스팅을 하고 뭐 글을 쓰든 외로움을 표현하든 아니면 즐거움을 표현하든 뭐 요리를 자꾸 해서 올리든 여러분 저와 친구가 되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뭔가가 저는 심지어 팔로워가 진짜 많은 사진 찍는 분하고 좀 메시지도 주고받는 친구가 됐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가 진실함만 가지고도 친구 되는 것 같아요. 다 친구 엄청 많아요.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많아진 거예요. 친구 하나를 놓고서야 10개 친구의 손가락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친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인연을 그쵸. 놓칠 때가 많죠. 마지막이 뭐냐면 이건 정말 짧아요.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을 우리 북클럽 와줘. 근데 저는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사람이 북클럽을 시작해야 되냐 할 때 굉장히 우리가 대통령 뽑을 것처럼 멤버를 되게 훌륭한 사람을 욕심내는 게 있어요. 되게 훌륭한 사람을 욕심을 내기보다 나랑 비슷한 사람과 함께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몇 번 하는지 몰라. 우리 인스타에서 방영됐었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레들리. 우리가 그동안에 뭐 북클럽 왜 해야 된다, 뭐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하면 된다, 그리고 하기 전에 뭘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걸 했는데 오늘은 북클럽에 대한 얘기잖아요. 진짜 중요한 책 선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정말 책과 거리가 먼 두 분 책의 세계로 인도하느라 정말 긴 세월 보냈어요. 정말 긴 세월. 책이요? 이런 분들이었는데 맞아요. 먼저 그럼 우리가 그래도 경험담 그러니까 우리가 북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북클럽을 하면서 어떤 책을 좋아했고 그리고 해보니까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두 분 중에 선배이신 우리 여론님은 선배인가요? 네. 선배죠. 똑바로 앉으세요. 네. 저는 진짜 책을 안 읽었었어요. 얼마나 안 읽었냐면 제가 청소년기에 기억나는 책이라고는 모두가 아시는 몽실 언니 그리고 오체 불만족 그 두 권밖에 생각이 안 나요. 공실 언니 초등학교 때 읽은 초등학교 거. 때. 그 이후 그 이후 모모 뭐뭐 그거 워낙 유명한 책. 근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가 어디죠? 네. 네. 북클럽 예. 오후 3시에 여우라는 예. 북클럽을 들어오면서부터 네.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린 왕자도 처음으로 끝까지 다 읽어보고 네. 네. 그런 책인지 몰랐죠? 그런 책인 줄 몰랐죠. 이게 네. 뭐 그 맨날 그 보아뱀 그림만 알고 책 안 읽었었어요. 네네. 그 책. 자. 그러면 우리 여로님은 책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책을 읽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일단 책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내가 만나는 자세가 나는 못 읽을 거다. 네. 너무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네. 라는 자세로 읽으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 제가 여로님을 처음 봤을 때, 이런 사람도 대학에 가는구나. 저는 책을 안 읽어도 간다고. 그래서 정말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리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어느 정도 책은 좀 읽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여러님이 책은 읽고 이런 대상으로 생각 안 했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읽어야 되는 시험을 본다든지 교과서 이런 독학을 식으로. 써야 되는. 예. 맞아. 권장도 그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독후감 쓴 거예요. 네. 숙제였구나. 당황스럽네요. 그러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읽은 책은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북클럽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나치게 생각하면 장난 아니에요. 읽고 싶은 책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처음에 이런 분들을 데려다 놓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려운 책 시작하면 일단 힘들어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이제 반면에 우리 공강님은 클럽 오세요의 오픈 클럽 벌써 눈 벌써 떠. 떨려! 벌써 목젖 떨려! 예, 그러니까 오픈 클럽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다시 소개해드릴 시간이겠지만 북클럽 오세요의 오픈 클럽은 하루만 오는 사람들이 딱 그날만 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3시간 토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짧은 동화나 단편으로 해요. 거기에 왔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는 동화를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엄마가 읽어준다거나 초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읽고 그때부터는 아예 안 읽었거든요. 네, 네. 일단은 되게 신선했어요. 동화를 교훈만 주는 그런 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게. 다시 할게요. 아, 네, 근데 잘 기억이 나거든요. 올 때 어떤 느낌이었고 이런 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쵸. 한번 동화다 했을 때 느낌이 뭐였다. 그리고 와보니까 어땠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개구리 왕자라는 책을 처음에는 되게 부담이 없었어요. 네. 옛날에 한번 들어봤던 얘기여서 좀 가볍게 왔는데 네. 막상 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네, 제가 오픈 클럽을 할 때 동화로 하는 이유는 오면 사실 멘붕이거든요. 토론 들어가고 뭐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하면 뭐 내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막 올 때는 올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나왔는데 수능도 봤는데 막 이러면서 와요. 일단 꼬실 수 있다. 제가 오픈클럽을 동화나 뭐 짧은 단편으로 하는 이유는 뭐 개구리 왕자, 빨간 망토 아가씨 또는 뭐 인어공주 이런 거 또 다 아는데면서 한쪽으로 사실 무슨 뜻인지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면 어떤 분들은 책 자체에 만족해요. 이거 읽었다. 내공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어머니들 책 모임이에요.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씩 책을 계속 읽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대충 읽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잘난 척도 없고 현학적이지도 않고 엄청 털털하고 재밌는데 근데 그분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하고 늘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조합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같이 모이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초청하셔서 출장 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드린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건 읽어야 된다. 인문학이 중요하다 아시니까 다른 책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때 질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뭐 불륜이며 성폭행 난리가 나잖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거를 물어보셔서 신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읽을 때 읽는 방법이 뭔지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읽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쉬운 걸 시작하고 좀 어려운 거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북클럽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럼 동화로 다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 주변에 북클럽을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동화로 하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동화나 신화 같은 게 생각보다 공부하신 분들이 봐야 볼 수 있는 코드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 건 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칭하는 분이 있는 그룹이면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 읽는 사람은 편하고 또 와서 조금씩 배우면은 내공이 느니까. 근데 만약에 그냥 아마추어들이고 우리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짧은 단편 소설 있죠. 쉽게 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외 작품들도 페미니즘 소설, 도리스 레싱 이런 분들 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단편집이 되게 많아요. 진짜 재밌어요. 짧은데 얘기해보고 싶다. 뭔가 느낌은 오지만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얘기하면 편하죠. 근데 일단 만나면 재밌어요. 만나면 그리고 뭔가 알겠어. 그리고 한 번 해보면 두 번째 가면 아 요거 내가 가서 한번 뭐 야심작이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책을 읽을 때 이거 사람들하고 얘기할 만한 책인데 이게 보여요. 대부분 나 혼자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만들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아주 간단한 스토리.
아니면은 동화에 대한 뭐 어떤 이론서 같은 거를 같이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공부를 한 이후에 동화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거를 그 시리즈로 2달 동안 한 5편만 읽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앉은 자리에서 읽고 하는 것도 좀 괜찮아요. 아, 같이 그날 읽고. 같이 와서 예. 만약에 우린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짧은 단편 소설, 페미니즘 소설, 도리스 레싱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짧은데 얘기해보고 싶다. 아주 간단한 스토리. 장편이더라도 아몬드 같은 책은요, 청소년 도서라고 나왔지만 정말 잘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작품 중에 몬스터콜스 이런 건 동화인 줄 아는데 읽어보면 죽음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어두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심오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정말 어려우면 그 서점에 들어가서 추천 도서, 그러니까 마케팅이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수상작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상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그런 리스트 보고 그 중에 보면 뭐 무슨 상을 받았네, 그럼 서평도 있고, 그거를 좀 보면 이 서평이 내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찾으면 좀 도움이 되죠. 훨씬 더 찾기가 쉽겠네요. 네네네. 아니면은 이론서 같은 걸 읽었다가 이거 이렇게 읽는 거라면서 같이 공부하듯이 하는 것도 좋아요. 이거를 그 시리즈로 우리 한번 해보자. 2달 동안 한 5편만 읽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판타지 시리즈, 기억 전달자 4부작 이런 거 있거든요. 제목은 알아요. 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기억 전달자 4부작 뭐 이런 것들은 4편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그 작품이면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4편을 따로따로 노는 거를 읽을 땐 독립된 세팅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연결이 되니까 발전시킬 수 있어요. 유명한 시리즈, 판타지 시리즈, 특히 SF 시리즈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기한테 생각하지 못한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까? 우리 인간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재밌는 걸 해보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픽 노블이에요. 공강님은 혹시 만화책 좋아하세요? 요새는 웹툰. 만화보다는 웹툰을 좀 그러니까 좋아하죠. 어릴 때 만화책 다시? 거기서 웹툰 얘기 왜 해? 뭐든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너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지? 제여봉. 혹시 여로님은 만화책 좋아하세요? 좋아했어요. 친오빠 따라서 만화방을 참 많이 갔었는데 네. 슬램덩크나 그런 슬램덩크는 정말 명탐정 코난도 1대 쭉 읽었었고. 그쵸. 네. 만화책이요 대부분 시리즈로 나왔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만화 잡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연재되고 지금까지 연재되는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내 인생의 친구로 가져가는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리고 집에 소장해 놓고. 맞아. 예. 근데 우리가 10억 원 전집을 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난 만화가 좋아. 그러니까 그림과 함께 표현된 이 책이 좋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픽 노블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거 내가 소개하는 거 관리자님 모르세요. 그냥 내가 소개하고 싶은 건데, 우아한 동화라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좋은 그래픽 노블을 쫙 이렇게 추천해요. 정말 좋아요. 제가 그 페이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작품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쵸. 설명 조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잘 몰라.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그룹 같은 걸 찾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너무 모를 때 뭐 코멘트를 적어줬어. 이런 거 보면서 책도 좀 많이 사주고. 책을 많이 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사줘야 책 시장이 좋아지고 우리가 좋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주는 그런 걸 많이 팔로우를 해서, 그래픽 노블이라는 건 좀 쉽게 말하면 단권화된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 코믹스를 한 권 안에 작품성이 완성도 있게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쉬운 걸로 크레이블 톰슨의 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제목이 중요하죠 뭐. 잔막 처리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담요, 거기서 말하는 담요는 퀼팅을 해가지고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담요예요. 우리의 기억의 조각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싼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읽고 싶지?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하비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두꺼운데 정말 너무너무 예술적이에요. 아랍의 그 글씨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 글씨에 그 뜻이 있더라고요. 전 그 책을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다르고 막 이렇게 뭐 님이 남이 되고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것처럼 한자도 보면 뭐 지사자 이런 것들은 왜 상하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비비 그걸 읽으면 그런 걸 또 이미지로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소설로는 모르거든요. 그쵸. 소설로는 글로 뭐 아무리 말해봤자 뭐야 그게. 내가 상상한 게 다를 수도 있고. 그쵸. 우리는 요즘엔 영상 세대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꼭 이미지를 통해서 그날 하루를 표현하고 이런 게 되게 일상화 됐잖아요. 우리도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요즘엔 그래픽 노블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이라는 그래픽 노블이 있는데 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주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주 경미한 자폐 증상이에요. 그래갖고 좀 자폐를 인정받지 못하는? 근데 자폐를 인정받는 것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 난 너무 좋았어요. 그거 있죠. 그러니까 아니야 넌 괜찮아. 아니야 넌 안 아파. 너는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아 너 그렇구나 하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난 살 뺄 생각이 없는데 너도 살 뺄 수 있어. 막 왜 이래?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도전 의식을 던지는. 근데 이게 심오한 책으로 하면 철학책이 너무 두껍고 그리고 막 사회 의식 이런 거 너무 어렵고. 근데 진짜 쉽거든요. 근데 내용은 심오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도 권하고 어른들하고도 가끔 같이 읽고 얘기하고 오픈클럽에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번 회차는 이 에피소드가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정리를 한다면 한 가지 기억나는 거 말해보실래요? 아무거나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 같은 게 왜 좋다? 심오하지만 지만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볍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그렇죠. 책을 시작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성 좋은 책으로 그리고 차츰 읽고 싶은 책을 해라. 그리고 책 선정을 할 때 늘 말하지만 책임 분담을 하고 혼자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요. 한 명씩 제일 감명 깊었던 책을 이렇게 추천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그룹이나 페이지나 사이트들을 통해서 추천받을 수 있고 그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골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서 진행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담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진행할 건데요. 그동안 어떻게 북클럽을 시작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사람과 할 거고 또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실제적으로 북클럽을 한다면 토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싶다. 근데 마땅히 물을 데가 없다. 이런 분들이 북토론을 진행하는 방법 검색했을 때 간단하게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클럽 어떻게 진행하는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후 3시에 여우라는 북클럽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북클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질문을 뽑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먼저 질문지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를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꼭 질문지가 많을 필요도 없고 내용이 심오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 이걸 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눌지 내가 예상은 된다. 이 정도 수준의 질문지 같은 거를 공유를 합니다. 우리 북클럽 오세요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질문지를 만들고 메일을 발송을 해요. 우리가 모이기 한 3주쯤 전에 발송을 한 다음에 각자 그걸 가지고 책을 읽고 어떤 얘기를 나누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좀 압박이 될 수 있어서 어떤 실수가 있고 이런 건 다음 시리즈에서 조언을 드릴 거고요.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냥 작성을 한다. 그런 다음에 모이게 되겠죠?
근데 모일 때 그냥 다짜고짜 오면은 나는 준비가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넬지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리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질문지를 돌리고 2주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모이기 한 최소 3일 전에 다 같이 메일을 공유해서 누가 뭐라고 썼구나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걸 한 3일 전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바로 전날에도 해보고 그냥 읽었다는 표현을 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안 읽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때문에 바로 전날에 오는 메일을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열심히 준비해 가고 싶은데 개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전에는 줘서 읽을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유 기간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메일을 공유했고 다 읽었어요. 그럼 읽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토론을 위해서 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좀 이해가 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것을 생산하기 위한 글 읽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느냐? 말을 생산하는 거예요. 영어를 좀 쓴다면 아웃풋을 위한 인풋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걸 만약에 내가 저장하기 위한 인풋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주워 담기 바쁜데 아 이거를 여로가 썼구나. 근데 여로는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썼네. 그럼 난 이건 물어보겠어. 또는 아 이건 공강이 썼구나. 저번에 공강이 한 말은 뭐였는데 나는 이거 궁금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이거와 연관시켜서 물어봐야겠어.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책을 읽다가 마음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언급했어요. 그러면 동감한다. 또는 아 근데 나 이거 너는 생각해 봤냐? 나는 더 알고 싶은데 너의 생각을 더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에 가서 말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토론을 위해서 메모를 하면서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막상 갑니다. 우리가 정말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애써 여러 가지를 조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정말 쌩 난리를 치면서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30분을 늦기도 하고 어떨 때 저는 정말로 1시간을 늦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버스 때문에 늦었어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힘이 빠지는 것 때문에 토론을 할 만한 좀 좋은 에너지가 많이 소실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말 가고 싶은 모임만 신청을 하고 정말 하고 싶은 약속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면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전제로 약속을 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가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딱 3명이 모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메모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얘기들이 오가가요. 이렇게 준비해갔는데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 어떠한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시리즈 2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모여서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지켜서 왔을 때는 질문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제비뽑기를 뽑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든 인도자를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돌아가면서 할지 한 명이 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본인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북토론을 정말 열띠게 하다 보면요. 정말 당이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 말하는 게 힘들어요.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힘들고 심오하게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가볍게 그냥 읽으려고 했는데도 모여서 말하다 보면 갑자기 나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나를 답답하게 했던 친구 생각도 나고 막 수다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잘 이어지면 괜찮은데 하다가 너무 초기라서 힘들다 하면 1시간 단위 또는 1시간 반 단위로 중간에 한 10분씩 쉬어주는 것도 좋고요. 또 다른 팁을 드린다면 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말이 너무 안 나오고 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드십시오, 여러분.
북클럽 오세요나 우리 호담선이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화학적 동물이다. 인간은 정신세계 이런 거 없다. 무조건 먹어야 된다. 8시간 수면과 충분한 식사를 보장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문화라는 걸 누릴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머리에 연료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뭐 심오한 생각, 신화한 생각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도 사실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우리 참 얘기가 안 통하는데 또는 말이 좀 버벅대는데 싶으면 우리 잠깐 쉬자 하고 다 같이 잠깐 5분 산책을 하시든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뭔가 먹을 수가 있다면 다과를 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또는 4시간 정도 정해진 시간대로 토론을 진행하시면 오늘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은데? 라는 기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론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 저는 초기에 북클럽을 할 때는 너무 어색했어요. 아직 친하지도 않고 저는 그리고 좀 또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리고 공식적인 말하기일 땐 말을 잘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과 계속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억지로 회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4회차, 5회차를 약속을 했다. 그러면 마지막 차시는 밥을 먹자든지 아니면 첫 차시만큼은 끝나고 차를 마시고 30분 있다 헤어지자든지 이런 한정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부담이 되는 걸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점점점 친해지기 위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라면 그럼 몇 회차에 한 번 정도 밥은 먹자 이런 거를 미리 얘기해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정말 같이 밥 먹는 거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은 좀 존중을 해드리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막 으쌰으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은 애프터 모임을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오픈클럽,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하는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3분의 1 이상은 아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밥 먹자고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그러면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먹고 아니면은 그냥 가셔도 되고 그럴 때 밝게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봬요. 이렇게 같이 안 먹을 때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안 하도록 그 정도만 하면 차츰차츰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담당자는 누가? 질문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은 누가? 메일 발송일은 언제? 이런 것만 약속하고 헤어진다면 그 규칙을 처음 만들 때는 좀 피곤하지만 그게 루틴이 되면 훨씬 수월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책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진행하면서 다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흐름이 저렇구나. 같이 밥 먹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중간에 집중이 안 되면 쉬거나 뭘 먹으면 좋구나.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점을 빌리던가 카페를 빌리던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런 분들 많지 않겠지만 서점일 경우에 거기서 책을 구입하고 그리고 카페일 경우에 2시간, 3시간, 4시간씩 연장이 된다면 적어도 한 잔 이상 그리고 사이드 메뉴 정도는 같이 해서 상생하는 게 돼야 문화라는 게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만 가성비를 뽑는 건 약간 빈티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걸 가지고 문화를 지속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호담선의 시리즈 1 진행을 했습니다. 시리즈 2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망했다. 그것도 안 정했구나. 안녕하세요, 그때 그거 좋았는데? 여우가 들려주는 이야기? 호담선. 그건 음성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일러스트나 이런 식으로 쭉 화면 줄여서 목소리로? 네. 목소리만 들어가고 그건 나머지. 자신 첫 번째 멘트를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이나를 이거 삼기가 너무 하자. 왜? 선생님 다리 안 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은 이거 다 컷 해가지고 쓸 거니까 지금은 어쨌든 구성 다시 해야 되니까 화면 구성. 이거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 나는 왜 이 유튜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왜 참여하게 됐는지 그거 먼저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북클럽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좀 더 공유하고 싶다, 더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책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는 게 오프에서 실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50배는 더 많은 사람 보지 않을까. 그럼 그 중에 확률적으로 더 가치 있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책에 관련된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 의문 드는 거 솔직히 있었어요. 내가 이거 준비할 때 이걸 누가 봐. 왜냐면 책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지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하려 들으려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건 하기 싫다. 그럼 난 뭘 하고 싶냐? 아까 여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클럽 만들고 싶다? 아니면 책을 읽다가 뭔가 부딪히는데 주변에 난 물어볼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들한테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뭐 제목이 우리가 뭐 언젠간 달리겠죠?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찾아서 이렇게 읽고 했을 때 소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가치 있는 학습자를 찾아가는 그런 콘텐츠가 살아남지 않나 이 생각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면에서 이 채널을 활용하고 싶다. 왜냐면 저는 이전에 일방적인 소통의 교육 방식이 너무 지겨워졌어요. 한 명은 시혜적이고 한 명은 수혜적인 이 방식이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찾아 나서기 위해 이렇게 밥상 차리자. 사실 요새 유튜브를 많이들 보는데 뭐 재미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그런 분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뭐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한 번 봤는데. 네, 한 번 어, 봤는데 어. 이 영화다. 그런 게 우리 책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예로 제가 인스타에 팔로우하는 그 고양이, 그냥 고양이가 귀엽다가 약간 추상적이었어요. 그냥 귀엽다. 근데 좋아하긴 좋아했어. 근데 추상적이었는데 이 친구들을 맨날 보니까 이 뭔가 내 고양이 같은 막 고양이에 대한 다른 감각이 생기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공강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5분 10분의 시간이 나에게 다른 신경망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엔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